자, 점 A가 있고요. 원이 있습니다.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문제는 M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줘 인 거야. 사실 15번 같은 경우는 별표를 좀 치고 시작하는 게 좋은 건 우리가 얘를 자취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르거든.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 문제야 라고 보시면 돼.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저 거기 앉고 싶어서. 알았어, 앉아. 앉아. 뭐 어떻게 하라고? 괜찮아요. 앉아. 예? 그럼 여기 앉아. 앉아. 예. 자, 아이씨. 자. 민경이니까 내가 해줄게. 자, 빨리 앉아. 바빠. 자,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점 M이 있어. 이 점 M에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을 콩콩콩 찍으면 우리는 그거를 점 M이라고 말해도 된대.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점 M의 좌표를 X, Y로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X와 Y의 관계식을 세울게요. 그게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인 거야. 됐지? 그럼 점 M을 X, Y라고 놓고 XY 관계식을 세울 건데 문제에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줬거든. 어떤 정보를 줬냐면 이런 거죠. 점 M은 말입니다. AP의 중점입니다. 그치? AP의 중점입니다. 자, A좌표가 누군지는 알아. 그럼 P좌표 누군지 알아요? 몰라. 왜? 이 원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P라고 놨거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일 거야. 원이 하나 있어.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그리고 그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이거지. 그럼 내가 점 P를 예를 들어 여기를 내가 점 P라고 할게. 그럼 이 둘의 중점 좌표 여기가 M이야 라는 거고, 내가 점 P를 여기라고 할게. 여기를 점 P라고 할게 라고 하면 A에서부터 P까지의 중점 한 뭐 이쯤을 M이라고 하자 라는 말이겠지. 그러면 점 P는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을 수 있으니까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부터 A까지 근이 무수히 많은 선들 중에서 우리가 누구를 중점을 찍으면 이게 점 M이 나타내는 어떤 도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인 거라고.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계속 어떤 상황인지를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 아이디어만 아시면 문제가 변형돼도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같이 가야 돼요. 너는 말해라. 나는 일단 딴 생각 좀 해보고 있을게. 안 돼! 같이 고민해야 돼. 지금 고민 안 하면 또 집에서 고민 안 할 거잖아. 딱 걸렸죠? 악기 봐야지? 이러면서. 네. 자, 그럼 계속 갑니다. 그럼 잠깐만. 이런데 만약에 점 P가 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점 P하고 A하고의 중점 좌표? 뭐 구할 수 있죠? 그럼 점 P의 좌표를 내가 또 설정해야 될 거 아니야. 점 P가 딱 하나의 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원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점 P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할게. P, Q. 자, 왜 이 문제 풀 때 별표 쳤는지 알겠어? 점 M을 X, Y라는 문자로 놔야 되는데 점 P의 좌표도 P, Q라는 문자로 놔야 되거든.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그래. 그러면 자,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0이었잖아요. 그럼 이 A라는 점, 마4, 0하고 점 P를 내가 P, Q로 했을 때 AP의 중점인 M 좌표는 중점이니까요. 2분의 P 빼기 4,
2분의 Q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중점좌표 아니야? 우리가 얘를 x, y로 관찰하고 x와 y의 관계식을 세우자 라는 말인 거잖아. 받아들여? 그럼 여기서 정리해 봅니다. x가 누구야? x가 누구야? 2분의 p 빼기 4를 내가 지금부터 x라고 할 거야. 그럼 y가 누구야? 2분의 q를 y라고 할 거야. 우리가 뭐 하고 싶었는지 최종적인 목표를 결정해 보시고 고민해 보세요. 뭐였어? x하고 y의 관계식이 궁금했어. 그럼 x하고 y의 관계식, 등식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로는 못 만든다고. 그래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뭐다? 다시 p라는 점입니다. 이 점 p는 원 위에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점 p의 x좌표, y좌표를 원의 방정식에 넣으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됐어요? 그럼 나 x, y 관계식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정리합니다. 양변에 2를 곱하고 4가 넘어가면 2x 플러스 4가 p랑 같은 거죠. 양변에 2를 곱하면 2y가 q랑 같은 거죠. x, y 관계식 만들고 싶어? 여기 p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4를, 여기 q 자리에다가 2y를 넣어버리면 x, y 관계식 나오는 거잖아. 납득이 돼? 그래서 결론 2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2y는입니다. 4y 제곱 빼기 2x 플러스 4 더하기 6이죠? 그럼 12y 빼기 8은 0이라는 x와 y의 관계식이 나오네. 그럼 이거 만족하는 x, y가 뭐다? 점 m이 나타내고 있는 토형의 방정식을 의미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결론! 전개해서 정리하면 되겠네. 자, 정리해 봅니다. 여기 정리하면 4x제곱, 여기 둘이 곱해서 2배 하죠. 16x에다가 마이너스 4가 있네요. 그럼 플러스 12x 나올 거고요. 그 다음 y제곱, 미안 4y제곱이죠. 4y제곱, 그 다음 여기 플러스 12y, 여기 정리하면 상수 16, 여기는 마이너스 8, 여기도 마이너스 8, 그럼 빵이네. 그럼 양변에 4를 나눠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y는 0이라고 하실 수 있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바로 중점 m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일 거야. 그럼 얘는 어떤 도형인데? 라고 누군가 또 그냥 물어본다면 짝지어서 얘기하겠죠. x 플러스 2분의 3의 완전제곱, y 플러스 2분의 3의 완전제곱은 제곱하면 4분의 9, 여기도 4분의 9 생겼죠? 2분의 9가 생겼네요. 빼니까 플러스 2분의 9.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반지름의 제곱이 2분의 9인 원이었어. 됐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대충 봤던 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림이 그려지나 봐. 끝. 자, A, B, C라는 세 점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 보면 점 P가 AP제곱 빼기 BP제곱은 CP제곱이 된다라고 했을 때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점 P가 나타내는 자취의 방정식. 됐죠? 그럼 뭐해? 점 P를 내가 x, y라 설정하고 이 x와 y의 관계식을 세우면 그게 점 P들인 거야. 됐어? 그러면 AP 길이의 제곱, AP 길이의 제곱은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해서 더한 값이고, BP 길이의 제곱은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해서 더하면 될 거고, 그럼 CP 길이의 제곱은 x끼리 뺀 거 제곱해주고 y끼리 뺀 거 제곱해서 더하면 되잖아. 그럼 AP제곱에서 BP제곱을 뺀다고요? 자, 위에 있는 요식 전개해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x제곱
y제곱 4x 플러스 4 전개해서 씁니다. x제곱 y제곱 빼기 8y 플러스 16. 자, 위에서 아래 거 빼면 그게 CP 길이 제곱이래. 자, 위에서 아래 거 뺀 거 그대로 쓸게요. 4x 플러스 8y 빼기 12가 얘랑 같은 거래. 됐죠? 그럼 xy 관계식 나왔잖아. 이거 정리하면 되겠네. 자, 왼쪽 전개합니다. x제곱 나오고요. y제곱 나오죠? 자, 여기 마이너스 2x인데 다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2y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y 여기 1하고 1이 있는데 마이너스 10이 넘어오죠? 그럼 플러스 14는 0. 끝. 이게 답이야. 그럼 얘는 어떤 도형인데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제곱하면 9 18이 생겼으니까 18 빼겠죠? 마이너스 4네요. 넘어가면 플러스 4 2의 제곱. 다시 말해서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의미하며 이 원의 넓이는 4파이 반지름이 2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해석 끝났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괜찮은지를 해석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처럼 보여드리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민경이 괜찮아요? 네. 안 괜찮아 보여서 얘기했어요.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17번, 18번. 17번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시면 두 원이 있습니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하고 평행하다. 자, 일단 봐야 되는 건 이거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에 대한 이야기야. 그 중에 어떤 애야? 직선이네. 맞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다시 앞에 있는 얘를 대문자 A, D를 대문자 B라고 했을 때 A라는 도형과 B라는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편의상 A는 0, B는 0이라고 하면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A 플러스 KB는 0. 됐죠? 그래서 상수 K를 이용해서 항등식 표현을 할 겁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지난 수업 때 했던 얘기가 이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진짜 관계식 세워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빼기 2y 빼기 1 더하기 상수 k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빼기 4y 빼기 3은 0.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그 중에 직선 몇 차식? 1차식. 그럼 x제곱 y제곱 2차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럼 k에 누구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 다짜고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x제곱 y제곱 없어지죠? 그럼 여기 남는 건 a, 남는 건 마이너스 3이니까요. a 빼기 3x 마이너스 2y다 플러스 4y네요. 플러스 2y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었고 전개하면 플러스 3이죠. 플러스 2는 0 뿅. 얘가 누구랑? 얘하고 평행하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3이 될 거고 넘어가서 2 나누면 되니까 걔가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한 거죠. 그럼 a 빼기 3이 2니까요. a 자리에는 적절한 값 5가 오면 되었구나. 끝! 답입니다. 해서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가. 항등식 K 개념을 이용하자.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었고 이거에 대한 연습이 지난 시간에 계속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1차가 나와야 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잖아.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를 넣으면 1차가 되겠네. 그게 직선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 들으면 괜찮다고 일단 얘기해야지 뭐 여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막 뭐라고 지랄할 거잖아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야. 근데 좀 많이 걸렸어. 잘했어. 근데 많이 걸려야 돼. 영어도 안 하고 수학만 하잖아. 더 많이 해. 예. 자, 그 다음입니다. 19번. 자, 19번 문제 보시면 잘했어. 격려 토닥토닥 때린 거 아니야. 자, 19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면 아저씨 뭐예요? 괜찮아? 네. 자, 19번입니다. 19번. 두 원의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해볼까? 자,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해볼까? 라고 하면 아유, 그려 원. 하나, 둘. 어디가 공통현이에요? 둘이 만나는 이 두 교점을 이은 선분. 여기가 공통현. 그럼 얘 길이 어떻게 구해요? 피타고라스로. 두 원 중에 한 원 앞에 있는 애가 딱 보기 좋아 보이네. 맛있게 생겼죠? 맛돌이라고 하죠, 맛돌이. 자, 맛돌이 몰라요? 앞에 있는 요 점을 0,0이라고 하고. 그럼 자, 반지름이 루트 8이잖아. 여기가 2루트이네. 그럼 내가 요 현의 길이 궁금하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의 발을 빵 내렸을 때 얘가 2등분 될 거 아니야. 그럼 난 요 길이만 쓰면 돼. 그럼 피타고라스로 쓸 수 있잖아. 그럼 요 길이 요 길이 뭐예요? 0,0 이 점과 공통현까지의 거리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공통현 풀어서 말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맞아? 그게 이 공통현의 방정식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 중에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0,0이라는 점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피타고라스를 갖고서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면 돼요? 서로 빼주면 된다며. 맞아? 그럼 서로 빼주지 뭘. 그럼 첫 번째 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8은 0이라고 놓고요. 자, 두 번째 식입니다. 전개해서 쓸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x 빼기 4y 그 다음 여기 전개하면 4 8이네 넘어가면 플러스 4는 0. 이 둘이 그냥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빼버리면 4x 플러스 4y 빼기 12는 0이겠네. 4를 나눠서 x 플러스 y 빼기 3은 0. 0,0하고 얘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공식 넣을게요. 바로 루트 a제곱 b제곱 더한 값 분의 x 대입 y 대입 절대값 씌우면 3이죠. 네, 이게 거리네요. 루트 2분의 3. 그러면 여기가 루트 2분의 3이야. 그럼 피타고라스로 우리 이쪽 길이 구한 다음 2배 하면 답이겠구나. 끝. 됐습니까? 끝까지 할게요. 알았어요. 끝까지 할게요. 끝까지 해보자. 자, 요 길이를 편의상 t라고 놓고 피타고라스 갑니다. 여기 제곱하면 8은요. t제곱 플러스 제곱하면 2분의 9가 되겠죠? 그럼 넘어가서 t제곱은 2분의 자, 이거 16 빼기 9가 되니까 7이 될 거야. 그래서 t값은 루트 2분의 7 2분의 루트 14 됐죠? 그래서 2배 하시면 그게 공통현의 길이 루트 14가 답입니다. 인거라그 괜찮겠다. 듣고 있덩 듣고 있덩 듣고 있덩 됐어요? 괜찮아? 네. 또 계산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아니 뭐 루트 있는 계산 뭐가 복잡해. 그냥 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20번 문제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19번이 안 됐던 친구들은 20번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공통현의 길이가 2루트 3이에요 라는 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원 하나 있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래서 야 여기 두 교점을 지나는 요 선분을 딱 그었더니 이 길이가 2루트 3이래. 그럼 두 원 중에 뭐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 누구 갖고 올래요? 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 첫 번째 걸 갖고 오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다고. 갖고 와. 상관없어.
그럼 첫 번째 원의 중심 누군데? 누군데요? 그래, 빵빵. 반지름 몇인데요? 그래, 2. 그렇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빵 내려버리면 이 공통의 요 절반의 길이가 몇인 거야? 루트 3. 전체가 2 루트 3이라며. 그럼 난 알았어. 요 길이가 몇인데? 요 길이 몇인데? 피타고라스 1. 1이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죠. 0,0이라는 점하고 공통현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직선까지의 거리가 몇이다? 1이다. 써있잖아. 여기 1이라며 방금. 맞아? 그럼 어떤 직선인데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하면 돼? 둘이 빼면 나온다며. 그럼 둘이 뺄게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뺍니다. x제곱 y제곱 싹싹 없어질 거고. 자, 빼고 나면 4x 빼기 3y 뺐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는 0. 점하고 직선까지의 거리, 그게 1이다. 공식 바로 넣죠.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 5분의 빵빵 대입해서 절대값 딱 씌우면 절대값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그게 1이다. 그럼 넘어가면 절대값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그게 몇이다? 5다. 그럼 절대값이 5니까 a에 올 수 있는 값, 얘가 뿔마 5가 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a에 올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뭐가 올 수 있지? 마이너스 9.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 중에 양수 말해주셨으니까 1 말하면 되는 거지 뭐. 됐어요? 이런 식일 거라고. 그러니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어우, 학수. 잘했어. 올라 밑에. 어우, 잘했어. 네. 괜찮아요? 왜? 어디 안 되는 거 있었어? 애매한 데 있어? 얘기해줘야 돼. 세현이 괜찮니? 세현. 괜찮아요? 천천히 보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21번입니다. 자, 일단 두 원의 교점을 각각 PQ라고 할 건데 이 PQ 선분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양수 K 값, 공통연의 길이가 가장 컸으면 좋겠대. 사실 얘는 약간의 넌센스 문제죠. 첫 번째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 몇일까요? 첫 번째 원의 반지름 몇입니까? 루트 13이요. 자, 루트 13, 반지름이 루트 13입니다. 두 번째 원을 하나 더 그릴 겁니다. 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누굴까요? 3. 그치? 그래서 이제 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자,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고 싶어. 그럼 예를 들어 원을 이렇게 딱 그리면 여기가 공통현이죠? 이게 최대인가요? 아니죠? 더 크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더 커지지? 요 길이가 더 길죠? 아까보다? 더 길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더 길어지겠죠? 그치? 맞아? 그럼 더 밀면 더 길어질까? 아니죠? 이제 짧아지죠? 이렇게 되면 요 길이만 공통현의 길이잖아. 맞아? 더 짧아진다고. 그럼 다시, 자, 공통현 자체가 없어요.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았을 거고. 공통현이 있어. 언제부터? 자, 이렇게 둘이 만나는 순간부터 생깁니다. 오, 길어져. 오, 길어져. 오, 길어. 오, 길어. 길어. 짧아지네. 더 짧아져. 없어. 됐죠? 그럼 언제 가장 길어? 요거잖아. 이게 언젠데? 작은 원의 지름이 공통현일 때. 맞아? 이거 이상 더 길어질 수가 없을 거야. 납득이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출제하는 이유는, 풀어보라고 고민시키는 이유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자고. 생각도 연습이 필요하니까. 연습을 해야 잘하니까. 딱히 어려운 내용 아닐 거야. 원 두 개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어. 반지름이 몇인지. 대신 중심은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뭐 적당히 이동하겠지. 그때 어떤 그림이 되면, 지금과 같이 작은 원의 지름이 공통현이 되면
이때 공통연의 길이가 최대가 될 거라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 큰 원 나와 있네요. 중심이 누구? 0,0 반지름 루트 13. 작은 원 여기 나와 있네요. 중심 누구? K,0 반지름 3. 맞아? 그럼 이때 봐야 되는 거, 이 작은 원의 중심이 공통현을 지나네? 맞아? 작은 원의 중심이 공통현을 지나네? 그럼 공통현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있잖아. 뭐 하면 돼? 서로 빼면 된다며. 그게 누구를 지나? K,0을 지난대. 끝. 그럼 공통연의 방정식 구해보기 위해서 식을 또 이쁘게 정리해볼게. 자, 왼쪽 넘겨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13은 빵. 정리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k 플러스 k제곱 빼기 9는 빵. 이 둘이 뺀 게 공통현이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둘이 빼주시면 2kx죠. 2kx 빼기 k제곱 빼기 4는 0. 잠깐만, y가 왜 없지? y가 없네? 세상에. 됐죠? 그럼 결론, x에다 k 넣으면 y는 0, k, 0. 아유, 이거 x는 k네. 넘어갑니다. 2kx는 k제곱 빼기 4 플러스 4. x는 2k분의 k제곱 플러스 4였으면 좋겠어. 얘가 몇이면 x가 k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끝. 됐죠? 넘어가서 다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넘어가면 2k제곱 넘어가면 k제곱이 4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k는 누구? 풀마이 2개가 오네. 그 중에 양수 말해줘. 답은 입니다. 그럼 막판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지. 아니 선생님, k, 0을 지난다고 하는데 왜 직선 방식이 좀 이상하게 나오죠? 왜 y가 없죠? x는 몇이라는 직선. 그래서 우리가 1차함수만 직선을 언급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x축 혹은 y축과 평행한 직선들도 우리는 다 같이 보기로 한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잘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여러분 좌표표면에 그림을 그리면 어렵지 않게 납득과 해석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넘어가요! 자, 22번에 2번입니다. C에서 D까지의 길이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가? 뽀송 빠송 뽀송 봅시다. C에서 D까지의 길이 자, 그림 확대하고 관찰. CD 길이. 자, 보자. 일단 자, C라는 점, 여기 접점. D라는 점도 접점. 자, 위에 있는 원의 중심 일단 찍어요. 밑에 있는 원의 중심 일단 찍어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내려요. 수직.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내려요. 수직. 그 다음 나는 C에서 D까지의 길이 궁금해. 뚱뚜루둥 뚱뚱뚱뚱.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적당하게 그어봅시다. 호도도도도도. 연장. 수직인 선을 하나 연장해 주시고, 그 다음 자, 두 원 중심 사이를 이어 주시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럼 피타고라스. 됐죠?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이 두 원 중심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잖아. 그럼 첫 번째 원의 중심, 두 번째 원의 중심 누군지 알아서 요 거리 찾아 주시고, 그 다음 요 길이 큰 원의 반지름, 요 길이는 작은 원의 반지름, 둘이 더한 게 요 길이 얘기해 주시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요 길이 말하면 이게 답 아니에요?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잖아요. 직사각형이니까. 그치? 답이야. 이거 질문하신 분 납득돼요? 괜찮아? 그래서 피타고라스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답. 자, 일단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원이 있어요. 뽕뽕. 그리고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우리는 이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원하고 직선은 안 만나. 됐죠? 안 어렵죠? 정석? 괜찮아요? 안 어렵죠? 네, 지금 다 보여요, 뭐라고 쓰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원하고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오! 만나. 몇 군데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오! 만나. 어떻게 만나? 한 점에서. 이런 거 우린 뭐라고 불러? 접한다 라고 불러.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건 이렇게 될 거야. 원하고 직선 하나를 내가 땅땅 그렸어. 그랬을 때 상황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요런 그림이죠? 안 만날 때. 두 번째, 접할 때. 세 번째,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눈으로 보고서 아, 둘이 만나네, 안 만나네, 접하네 얘기할 거야. 맞아? 그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우린 어떤 조건을 확인했을 때도 마찬가지 둘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혹은 접하는지 알 수 있을까? 판별식. 일단 정답. 왜? 둘이 안 만난다는 건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됐어? 그럼 교점이 없으니까 둘이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거야. 됐음? 한 점에서 만나면 교점이 있어. 몇 개? 한 개. 그럼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이 딱 한 개의 근만 가질 거야. 판별식이 0이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두 개잖아. 서로 다른. 그럼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클 거라고. 됐어? 일단 이게 첫 번째.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거를 많이 안 써. 이걸 쓸 거야. 원의 중심이 있을 겁니다. 이 원의 중심에서 다음 직선까지의 거리들을 한번 관찰해 볼게. 일단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이 거리는 반지름보다 어때? 작지? 맞니? 그럼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 하였을 때 이 D가 반지름 R보다 더 작을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두 번째, 접할 때를 볼게. 원의 중심에서 접하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볼게. 누구랑 똑같아? 반지름. 그럼 접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접한다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마지막, 안 만날 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딱 구하면 이게 반지름보다 더 크죠. 그러면 우리는 안 만난다고 볼 거거든. 판별식으로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원의 중심에서 다음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설정한 다음 반지름값 R과 대소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문제를 풀고 접근하는 과정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나는 얘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수업 시간에 강조할 거고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계속 안내해 드릴 거야. 왜 나는 둘 중에 이 방법만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개시켜 드릴까? 이유가 있겠지. 바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다시 말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지금 여기서 딱 연습해 놓지 않으면 이제 안 나오거든. 이제 뒤에 과정에서는 안 나와. 잘 언제 나오냐면 갑자기 문제를 푸는데 야,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해. 몇인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지금 고3 애들도 마찬가지. 수능 대비 신나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해. 이거 언제 배웠어? 고1 때요. 써. 지금 연습 많이 안 해놓고 판별식으로 가버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애들이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그거 기억시키려고, 연습시키려고 이 방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너한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점 P가 있습니다. x1, y1이라는 점이 있어요. 어떤 직선 L이 있습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a, b, c가 누군지 x1, y1 누군지 정확하게 잘 체크해 주시고 그대로 공식 밀어놔 달라고. 증명과정 수업 시간에 한번 보긴 했었어. 하지만 외워놓고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 됐죠? 그래서 이 점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이 원의 반지름의 대소를 비교해서 만약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더 길다면 안 만나. 같으면 접해.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야. 그리고 이걸 연습한 다음 우리가 좀 스페셜하고 특수한 관계,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접선이 주어졌을 때, 그때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나면 오늘의 수업이 끝날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서 계속 할 거야. 크게는 이 이야기 하나밖에 없어. 그 중에 접할 때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거야 라는 거. 자, 그러면 확인 문제 1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교재 234페이지 확인 문제 1번이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다음 원하고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 만나니 안 만나니, 한 점에서 접하는 거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를 얘기해 주세요 라는 거죠. 자, 원의 중심 보일 겁니다. 누구죠? 0,0. 반지름은 누군데요? 3이네요. 그럼 원의 중심 0,0에서 다음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 보겠습니다. 제곱제곱도에서 루트 씌운 값 분해 중심 x좌표, y좌표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5가 되네. 그럼 거리가 몇인 거야? 루트 5. 맞아? 자, 그럼 문제. 반지름이 커요? 루트 5가 커요? 3이 커요? 루트 5가 커요? 3이 더 크죠? 그럼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우리 그냥 생각해봐. 야, 원이 있다? 이거 반지름이 3이래. 근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루트 5니까 더 짧대. 몇 군데서 만나? 두 군데서 만나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끝. 됐지? 이걸 또 외우고 있단 말이야. 선생님, R이 크면 서로 다른 두 점 아닌가요? 막 이런단 말이야. 아니, 못 알아 외워. 그려보면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뭘 외워야 되는 건지, 어떤 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건지를 좀 잘 나눠주세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려보면 바로 다 보여.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생각해 주세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 이 원의 중심 누구? 0,1. 반지름 누구? 루트 3. 그럼 0,1이라는 원의 중심에서 다음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거리는요? 제곱제곱도에서 루트 씌운 값, 루트 25니까 5분의 x 대입하고 y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10이죠? 몇인 거야? 2네요. 맞아? 그럼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이 있는데 이 점에서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2래. 루트 3이 크니 2가 크니? 2가 더 크니까 더 멀리 떨어진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맞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안 만난다. 끝. 답입니다. 납득이 돼? 정민이 괜찮아요? 지훈이 괜찮아? 자, 그러면 확인 문제 2번. 지훈아, 너 말고 나머지는 다 내가 이렇게 하잖아. 다 표정 써봐. 자, 확인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얘기했어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해줘. 아까 잠깐 얘기했네. 판별식을 보는 방법도 있을 거야. 왜? 교점?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근. 그게 교점의 x좌표니까. 그럼 그냥 연립해서 문제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y는 x 플러스 4라는 직선하고 이 원하고 위치 관계를 말해달래요. 그럼 뭐해? 대입해.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4의 제곱은 4. 전개하면 x제곱 2개 8x. 자 16에 4 나가니까 12는 0. 그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은 0. 이거 판별식 보자고. 짝수 공식.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마이너스 2니까 0보다 작지. 그 말은 무슨 뜻? 교점의 x좌표는 실수 중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래서 안 만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선생님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얘 중심 누구? 0,0. 반지름은 2야. 근데 직선 x 빼기 y 플러스 4는 0이라는 직선하고 원의 중심하고 거리를 한번 구해서 반지름이랑 비교해 볼게.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분해. 대입하면 4. 그럼 몇인 거야 이거? 2루트 2. 됐죠? 야 반지름이 2인데 이 원의 반지름이 2인데 떨어진 거리가 2루트 1에 2보다 더 멀리 떨어졌지? 그럼 여기 있는 거네.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끝. 됐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만 이왕이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갖고서 얘기해 주시는 게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니까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러면 대표 문제 1번입니다. 자, 대표 문제 1번 문제 보실게요.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았으면 좋겠어. 일단 어떤 원이냐면요. 중심이 0,0이에요. 그쵸? 그리고 반지름이 1이네요. 이런 원이지. 그리고 어떤 직선이라고 했냐면 자, 직선도 좀 쓸게 이쁘게. 2x 빼기 y 플러스 k는 0. 약속입니다. x, y 상수순으로 씁니다. x, y 상수순으로 우리가 씁니다. 자, 됐죠? 그래서 둘이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고 싶다고? 그럼 이런 거 문제를 볼 때마다 그냥 생각하고 고민해봐. 계속 어렵지 않아. 뭐 원이 있다 보지? 원이 있나 보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나 보지?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딱 잰 게 반지름보다 짧은가 보네. 다시 말하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은 상황이 1번인가 보네.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D는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분해 X의 0, Y의 0 대입해서 절대값 K가 되겠죠? 맞아? 그럼 첫 번째 1번에 대한 답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1보다 어떻다? 작다. 이게 1번 답. 그럼 두 번째 접한다고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1이다. 이게 2번 답. 그럼 세 번째는 안 맞나요? 더 멀리 떨어졌어요?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1보다 더 크다. 끝났네. 그럼 만만한 것부터 얘기하자고. 등호가 제일 만만하잖아. 넘어가. 절대값 K가 루트 5다. 그럼 K는 누구? 풀마 루트 5다. 됐죠? 그럼 두 번째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요. 절대값 K가 루트 5보다 작다. 절대값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지. 원점에서부터 K까지 떨어진 거리가 루트 5보다 작아요 라는 말은 K는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 사이에 있다는 말이구나.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냥 쭉쭉쭉쭉 나온단 말이야, 풀 때. 그럼 자연스럽게 해석해주면 돼. 연습 계속 해주시고 안 되는 거 물어보시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어? 루트 5보다 더 큰 애.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더 작은 애가 오면 되겠네. 됐습니까? 여지 괜찮아요? 민규 괜찮니? 네. 네.
끝. 마무리해주세요. 됐죠? 이게 답이야. 그래서 실제로 막 되게 어렵냐? 아예 아니라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더 볼까? 두 번째 문제. 자, 대표 문제 2번 보시면 그럼 이거는요, 원하고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구해달래. 아,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니야?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여기 나오고 딸이야? 야, 씨, 이걸 못해? 아까 했던 거잖아. 원이 있대. 직선이 있나 봐. 그래서 만나서 생기는 요 현이 있나 보지? 아, 아까는 공통현이었고 지금은 직선이랑 만나서 생기는 현이구나. 요 길이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사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까 계속 신나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원의 중심좌표, 재은아. 원의 중심좌표 몇이니? 마이너스 1,0이죠. 자, 반지름 몇이니? 몇이니? 곱하지 말고요. 네. 몇입니까? 2죠? 제곱이 4니까. 아, 저 파란 선 길이 어떻게 구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딱 잘라. 그래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해. 그럼 피타고라스로 얘기하면 되잖아. 이거 2배. 끝. 아,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이게 다야. 그럼 원의 중심 마이너스 1,0에서 다음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루트 2분의 x값 마이너스 1 대입하고 y값 0 대입하면 절대값이어서 2가 되겠네. 그럼 몇인 거야? 루트 2라는 거지? 여기 루트 2래요. 그럼 피타고라스 제곱도 하면 제곱값 나와야 되겠네. 요 길이 몇인데? 루트 2지 뭘. 그럼 2개니까 몇인데? 2루트 2요. 끝입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식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 대신 연습이 좀 필요해야지. 되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처럼 편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연습 한번 해보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유형으로요. 자, 여러분들 235페이지에 보시면 유제 문제 1번 있습니다. 1번. 유제 문제 1번하고 뒤쪽에 있는 유제 4번. 유제 1, 유제 4 두 개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제 1번을 풀어보라는 의도는 사실 이거죠. 한 점에서 만난다. 원의 중심이 누구냐면 1,-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는데 이 원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그래서 루트 k제곱 플러스 4분의 대입하고 대입해서 쓰면요, 여기다 1 넣으면 k가 되죠? 그럼 2k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절대값, 그게 2가 된다. 여기까지는 일단 식을 쓸 거야. 됐죠? 그럼 식을 쓰고 난 다음에 일단 첫 번째 너네들 입장에서는 분수니까 이거 양변으로 곱해서 이렇게 넘기는 형태가 될 거거든? 절대값 2k-2, 얘는 2 루트 k제곱 플러스 4. 사실은 이 모습을 좀 얘기해 주고 싶어서, 왼쪽에는 절대값이 있고 오른쪽에는 루트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솔직히 말하면 좀 복잡한 식일 수도 있어.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절대값이 있고 루트가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거 그냥 앞으로는 양변을 제곱해 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양변을 제곱하면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제곱하면 절대값 없이 그냥 제곱한 값 띡 쓰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그리고 루트가 있어 제곱하면 루트를 벗길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절대값이나 루트가 없어진 형태의 식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준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요, 좌변 이렇게 되겠죠? 2k 빼기 2의 그냥 제곱인 거지. 오른쪽 제곱하면, 자, 요거 2 제곱해서 4가 돼. 루트 여기 제곱하면 루트 벗겨서 k제곱 플러스 4인 거야. 끝. 물론 양변에 2를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뭐 편하게 하세요, 그거는. 그래서 전개를 쭉 해주시면 4k제곱 빼기 8k
플러스 4는 4K제곱 플러스 16이 될 거고, 그럼 여기 4K제곱, 4K제곱은 없어지네요. 그럼 여기 넘어가서 정리할게요. 8K는 넘어갔고, 얘 넘어간다? 그럼 마이너스 12니까요. K는 몇인 거다?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다. 끝. 됐죠? K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오면 한 점에서 만난다고 볼 수 있나 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그냥 관계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왜 내가 저런 식을 세웠는지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앞에서 했던 개념 얘기들이니까. 유제 문제 4번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볼 수가 있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Y축이랑 만난다고 했거든. Y축. 그럼 Y축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X가 0일 때를 의미한다는 거야. 끝. 그럼 X가 0일 때 그게 Y축이야. 만나는 두 점 PQ라고 할 거고 PQ 길이 구하래. 그럼 이런 거잖아.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Y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여기가 Y축이야.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 P라는 점 여기 있고 Q라는 점 여기 있으니까 요 PQ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볼 때 지금 했던 얘기들을 계속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거든. 자, 일단 이 원의 중심이 누구냐?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4하고 1, 5가 생겼죠? 뺄 겁니다. 넘어가면 플러스 9, 3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이 몇인? 3인 원이거든. 그럼 여기서 바로 관찰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관찰되냐면 원의 중심에서 Y축까지 뿅 내렸을 때 요 길이 몇일까? 이 점의 X좌표 0이잖아. 왼쪽으로 몇 칸 간 거야? 2칸 간 거지? 그럼 얘는 2라고. 그럼 피타고라스 제곱하면 4, 제곱하면 9. 그럼 여기 제곱하면 5겠네? 루트 5. 그게 몇 개? 2개. 2 루트 5요. 끝. 그래서 지금 했던 얘기처럼 그냥 그림 그려놓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내가 모르는 길이 말하면 돼. 그거 2배가 다음 답이야. 라는 거고, 혹시나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X가 0일 때 그때 Y값 내가 그냥 찾을래. 그럼 X에다 0을 빵빵 넣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Y제곱 마이너스 2Y 빼기 4는 0이라는 거네. 됐음? 그럼 너 이거 0 만드는 Y값 얘기할 수 있어? 있죠. 어떻게 얘기하면 돼? 근해 공식. X 대신 Y로 써져 있는 거잖아. 근해 공식, 짝수 공식 볼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5하고 1 마이너스 루트 5 두 개인 거야. 그럼 요 점이 1 플러스 루트 5고 얘가 1 빼기 루트 5니까 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버리면 길이가 나오네요. 2 루트 5.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좌표를 구해서 말하는 것도 그래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 이왕이면 지금처럼 우리 계속 그림 그리고 피타고라스 돌렸던 것처럼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출제자의 의도와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왕이면 그렇게 풀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문제 3번 볼게요. 대표 문제 3번입니다. 자, 2,0이라는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 있고요. 그 접점을 T라고 할 건데 이때 P에서 T까지의 길이를 구해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일단 원을 좀 그린데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군지 우리 알고 있죠? 그 원을 좀 그리고 나서 이렇게 P라는 어떤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을 거거든? 그럼 당연히 이 점 P는 원 어디 있어야 되냐면 밖에 있어야지. 이렇게 밖에 있어야지. 원 내부에 P가 있는데 접선을 그릴 수는 없잖아.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을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항상 해줄 거거든. 그럼 점 P에서 원에다가 내가 접선을 그어 볼게. 이렇게 접하는 선을 그어 볼게. 그래서 만나는 이 접점을 T라고 하자는 거고, 이 P에서 T까지의 거리가 몇인지를 네가 한번 말해볼래? 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까지 딱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더 채워 넣자고. 일단 첫 번째,
원의 방정식 보면서 얘기하죠.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제곱하면 4, 8이 생겼죠? 빼기 8 넘어가면 플러스 8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떤 원이었냐면 중심은 마이너스 2,2이고 반지름이 몇인? 루트 8, 2 루트 2인 원이었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까지만 딱 그렸을 때 아니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그었어. 접선이 있네. 이 둘은 뭐다? 수직이다. 그럼 너 요 길이 어떻게 구할 거야? 점 P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요 거리만 알면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점 P가 뭐였어요? 2,0이었어요. 그럼 2,0에서 마이너스 2,2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운 루트 20이겠죠? 됐지? 됐어요. 여기는 제곱하면 20인데 여기 제곱하면 8이네. 그럼 여기는 제곱한 값 몇 나와? 12 나와야 되죠? 그럼 요 길이 몇이다? 루트 12. 그럼 답은 몇이에요? 2 루트 3입니다. 끝. 됐네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네가 아는 정보들을 채워주시면 아유 끝났어. 여기에서 나오는 연산들이 그렇게 많이 복잡하고 어렵진 않을 거야. 천천히 보시면 되고 차분하게 보시면 되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대표 문제 4번. 자,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자, 어떤 상황을 물어보는지 좀 볼게. 일단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위에 있는 점. 뭐 이런 점들 아무거나 얘기해 달라는 거지. 이런 점들 아무거나. 이 점하고 어떤 직선이 있나 봐. 그럼 여기서도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자,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예를 들면 뭐 요런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걸 거야.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요걸 거야. 그럼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했잖아.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구해줘 인 거란 말이지. 그럼 최소값 몇인데? 그럼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빵이잖아. 이런 걸 굳이 물어볼까? 안 물어보지. 맞아? 그럼 당연히 이 원하고 직선이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 상태를 관찰하는 거냐면 안 만나는 상태일 때 관찰하는 상황일 거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정 의심되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봐. 반지름보다 무조건 크게 나온다고. 왜? 그래야 의미가 있으니까. 납득이 돼? 그걸 내가 굳이 관찰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한 걸 주는 거고. 다음 두 번째. 그럼 다시 원 위에 이런 점을 잡았어. 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직으로 내리꽂은 수선의 발까지, 여기까지의 거리가 항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거잖아. 그럼 이 길이가 가장 짧을까? 아닐 거야. 여기서부터 내린 게 더 짧지 않겠어? 그럼 어디를 내리는 게 가장 짧을 것 같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내리꽂은 다음에 반지름을 빼서 여기를 재는 게 이게 최소겠지. 맞아? 그럼 최대는 지금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싹 더해서 요 점에서 내린 게 최대일 거라고. 점하고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길이를 말하는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돼. 아시다시피. 그래서 끝! 이게 다야.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죠. 원의 중심 좌표가 누구니?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제곱하면 9하고 1, 10이 생겼죠? 뺐습니다. 마이너스 4네요. 넘어가면 플러스 4. 그럼 얘 중심 누구고? 1,3이고 반지름이 몇인? 2인 원이었던 거잖아. 그럼 최소값은 원의 중심인 1,3에서 다음 직선 4x 플러스 3y 플러스 7은 0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 거기에서 반지름인 2를 빼면 이게 최소값. 마찬가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2를 더하면 그게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 아님?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보자. 제곱도에서 루트 씌운 값 루트 25네요. 5분의
x 대입하고 y 대입하면 4 더하기 9 더하기 7 됐죠? 이거의 절대값. 그럼 몇인 거야? 5분의 20? 맞아? 그럼 4네요. 그럼 최소값은 4 빼기 2. 최대값 4 더하기 2. 최소는 2, 최대는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상황은 사실 또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이게 그냥 좌표평면으로 넘어와서 너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봐 라고 한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관찰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아주시고 그거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려주시고 그리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중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독특한 친구들이 있어. 바로 접할 때. 그때 우린 얘를 접선이라고 또 따로 부르거든. 그래서 원과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오늘 수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원과 접선입니다. 일단 첫 번째 상황, 원이 주어질 거야. 두 번째 상황, 직선을 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상황, 이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과 같구나. 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거꾸로 자, 어떤 원이 있는데 얘가 이 직선이랑 접하고 싶어 라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잰 게 반지름이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다 라고 하시면 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내가 뭔가 뭘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이거 무슨 개념을 써야 되는 거지? 헷갈리면 그냥 이거 다시 보시면 돼. 결과적으로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게 적절한 어떤 값을 말해주면 돼. 어떤 문자를 설정하면 돼. 그러면 되니까 뭐 고민하지 마시고 마지막에는 항상 이 내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을 줄 거냐면 세 가지 상황을 줄 거거든. 그거 그냥 앞에서 편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 원 위에 어떤 점을 지나는 원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자, 원이 이렇게 있어. 됐죠? 원 위에 요런 점을 하나 콩 잡아. 요런 점을 잡아. 자, 원 위에 있는 요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말해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야. 이게 첫 번째 유형. 원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접선. 두 번째 유형.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기울기가 3인 접선이 있대. 이거 접선 아닌데요? 맞아. 얘는 접선이 아니지.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기울기가 3이면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애를 얘기해 달라는 거야. 근데 웃긴 건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얘도 있잖아. 접하는 애 여기서도 있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뭐야? 두 개 말해야 되는 거네? 그래. 두 개 보이니까 두 개 다 말해야지. 이런 상황이 있을 거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야, 기울기가 3이 되는 접선의 방정식 한번 말해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원 밖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밖에 있는 이런 점에서 그은 무수히 많은 선들 중에 이 원이랑 뭐하는 접하는 접선을 너 말해볼 수 있을까? 라는 거라고. 크게 유형은 세 가지야. 그럼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결과적으로 너네들이 마지막에 봐야 되는 것들은 딱 요거라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면 반지름이랑 똑같겠지. 이거라고. 됐음? 아, 물론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이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법도 있죠. 연립하면 판별식이 0이다. 첩하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없거든. 이것도 있겠네. 참고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선택 과목 막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기하 고르라고 했던 친구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왜? 할만하거든. 거기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판별식이 0이다. 접한다. 이런 표현. 네.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주시고. 내가 기하를 웬만하면 골라봐라고 했던 이유가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서 그래. 근데 무슨 과학 뭐 이런 거 골랐는데 선생님 몰라 어려워요. 어떡하라고. 난 못 도와줘. 기하 내가 도와줄 수 있거든.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기하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까놓고 말하면 모든 수학생님 다 도와줄 수 있거든. 네. 수능 출제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 아무튼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자, 그 중에 하나씩 격파해 볼게요.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사실은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 제일 중요한 이유는 가장 쉬워서 그래. 뭐가 쉽냐면 얘는 푸는 법이 정말 이뻐. 정말 이뻐. 선생님 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막 이런 거 써야 되고 막 너무 복잡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 이거는 공식으로도 딱 이쁘게 나와. 그래서 얘를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하고 연습을 좀 시킬 거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는 원이 있고요. 이 원 위에 한 점, 당연히 원을 지나야 되겠죠? (25라고) 하고요.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 마이너스 3,4. x에다 마3 넣고 y에 4 넣으면 제곱 더하면 25 나온 거 맞지? 원 위 지나는 점 맞죠? 이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볼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원 위에 있는 이 한 점에서 근 접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그럼 이게 그림이 일단 어떻게 될 건지를 좀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되거든. 짜자자자잔 짠짠 짜자잔 짜잔 이렇게 있고 중심이 0,0이야. 이렇게. 그 다음 반지름이 5니까요. 깜짝아 씨. 자, 반지름이 5니까 여기가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일 거고 마3, 4라고 했죠. 그럼 마3, x가 마3일 때 y는 4. 요 점에서 그은 접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라는 거지. 이렇게. 됐죠?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해줘 인 거야. 참고로 이 마3, 4라는 점이 이 접선의 접점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접점이 되는 겁니다.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관찰해주면 돼. 참고로 접점이라는 말을 써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또 미분하고 막 할 때 접점이 뭔데요?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서 일단 지금 그냥 편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만나는 점, 접하는 점, 그게 접점. 그럼 이랬을 때 자, 이 직선 방정식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면 자, 봐봐. 여기 원의 중심이 있죠. 0,0입니다. 여기서 이 접점까지 내가 쭉 그어볼게. 그럼 이 접선이랑 서로 무슨 관계? 수직이죠? 맞아? 맞아?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접선 방정식,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습니다. 왜? 0,0 원의 중심하고 마3, 4를 이은 접선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거든.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맞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몇인 거야? 접선 기울기. 얘네들이 수직이잖아.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와야지. 그럼 얘 기울기는 4분의 3이겠네. 됐죠?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그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는 4분의 3일 거라고. 그리고 지나는 점이 있죠. 누구? 마 3,4. 안 그래? 이 점 지나잖아요, 얘가. 그럼 기울기도 알고 지나는 점 알고 있네? 답이 나옵니다. y는 4분의 3. x에다가 마 3 넣으면 y는 무조건 4 나와야 돼. 끝. 답이야. 됐어요? 됐지? 그리고 나서 이거 분수 형태라서 좀 보기 껄끄러운데 이거 양변에 4를 곱해서 써야지. 4y는 3x 플러스 3 더하기 16이 될 거고요. 이거 전개하면 3x죠? 자, 이거 넘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네. 3x 빼기 4y. 됐죠? 그리고 자, 여기 전개하면 몇이야? 25잖아. 맞아? 플러스 25는 0. 됐죠? 됐습니까? 이게 뭔데? 저 원 위에 있는 한 점, 마 3,4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안 어렵죠? 그러니까 숫자로 써서 보시는 거 보면, 뭐야?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알면 끝났지, 이거 못 알아 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됐습니까? 이게 다예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공식이 있어. 봐봐.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관찰해 주세요. 여기 x제곱이잖아. 그럼 x를 2번 곱한 거잖아. 그럼 이거를 끊어서 써. x 곱하기 x야. 여기는 y제곱이잖아. 이것도 끊어서 써. y 곱하기 y가 y제곱이야. 그리고 그게 몇이다? 25다라는 거지. 근데 얘가 이 마 3,4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이 필요하거든. 뭐 하냐면 x좌표 있잖아. 요거 한 개만 여기다 넣어. y좌표 4 있잖아. 이것도 한 개만 여기다 넣어. 그럼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걔는 25 이렇게 된다. 그치? 두 개 다 넣은 게 아니라 한 개만 넣은 거야. 그 다음 이 좌변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3x 빼기 4y 플러스 25는 0이 됩니다. 맞아? 맞아? 답이랑 비교해 볼게. 같은 거죠? 됐음? 해서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얘기해. 그냥 하나씩 넣어. 답이야. 하나씩 넣어서 x, y가 살아있는 1차식 만들어. 그럼 답이야. 그럼 이거를 실제로 문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문자로 풀어보는 것까지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 하나씩 뜯어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그래 하나씩 넣으라 그러면 된다.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원이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죠. 원이 있고요. 이때 야, 이거 기울기가 m인 접선을 한번 좀 구해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이잖아. 그럼 내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 y는 기울기는 일단 m이야. 근데 뒤에 상수는 내가 몰라. 됐지? 그럼 내가 얘만 알면 답인 거 아니니? 받아들일까요? 그럼 내가 얘를 편의상 k라고 표현할게. 그럼 난 k값만 구하면 답인 거야? 그럼 k값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의 중심이 0,0이었지. 거기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게 누가 되면? r이 되면 답인 거 아니야? 그럼 다시
mx-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하고 원의 중심 0,0하고 그 거리를 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대입하면 절대값 k. 그게 뭐가 되면 좋겠다? r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 k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절대값 k는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일 거고, 그럼 k에 올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개인 거잖아. 그래서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라고 말한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공식으로 표현됐을 거야, 첫 번째 거. 맞아? 근데 문제는 이 공식 안 외운다고. 왜? 너무 복잡해. 존나 짜증나, 외우기 싫어. 그래서 안 외운다고. 그럼 유도 과정을 볼게. 어떻게 했어? 기울기 알고 있지? 식 세웠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고 해서 밀어넣었어? 답이야. 됐음? 받아들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다? 어렵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아 라고 하고 그냥 밀어넣으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얘기해 드렸고, 자, 여러분들 교재 239페이지에 보시면 확인 문제 1번 있습니다. 자, 원이랑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나 이거 공식 알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풀마 반지름이 2네. 루트 m제곱 플러스 1, 2 해서 2개입니다 라고 땅땅 말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됐어요? 이게 답이잖아요. 맞아, 틀린 거 아니라고. 근데 이거 분명히 너네 뒤에 있는 집합명제 또 공부하다 보면 까먹거든. 그래서 뭐만 잘 기억해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그러면 접한다만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바로 전날 혹은 그 전주에 그냥 외울 거야. 그래 빨리 푸니까. 하지만 그게 아닌 지금은 원리를 탐구할 거라고. 어떻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데 뒤에 상수는 내가 몰라. k라고 할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지? 근데 얘가 이 원이랑 접하고 싶다고? 원의 중심 0,0하고의 거리가 몇이 되고 싶다? 반지름인 2가 되고 싶다. 그럼 직선 방정식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다 넘겨버려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얘하고 0,0하고 거리 재야지. 루트 2분의 절대값 k. 그게 몇이 됐으면 좋겠다? 2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절대값 k가 몇이다? 2 루트 2니까 k는 2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다. 그래서 요 k 자리에다가 대입해? 그럼 답이야. 해서 공식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을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하다가 길을 잃으시면 지금처럼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보시면 여러분들 239페이지 교재 핀 김에 밑에 보시면 방금 했던 얘기 정리해 드렸죠? 요 바로 밑에 있어요. 239페이지. 다음 원 위에 있는 다음 점에서 접선 구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y제곱이야? x 2개 y 2개 곱한 거야? x 하나는 요 점 좌표 넣고 y 하나에다가는 요 점 좌표를 넣어서 써. 답이야. 됐어요? 답이야. 이렇게 쓰면 돼. 나오게 되는 원리도 딱히 어렵진 않습니다만 다음 수업 때 조금 더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확인 문제 2번 문제를 보시면 원 위에 있는 다음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원 위에 있다고 합니다. x에다 마이너스 4 넣고 y에 2 넣으면 진짜 0 나오는 거 맞네요. 원 위에 있으니까. 그럼 얘 어떻게 할 거냐? x 곱하기 x로 x제곱을 뜯어보시고 y 곱하기 y를 y제곱으로 뜯어보신 다음 뭐 하면 돼? x값 하나 넣어버려. y값 하나 넣어버려. 마이너스 4x 플러스 2y는 20.
그래서 양변에 뭐 2를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를 나눠주시면 2x 빼기 y 넘어가서 플러스 10은 0. 끝. 답입니다. 이게 다예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자 원이 있어. 중심이 이렇게 있어. 0,0이야. 마이너스 4,2니까 뭐 이런 점 되겠죠? 마이너스 4,2. 아, 여기서 그은 접선이야.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 내가 알아. 기울기 누군데? 얘 기울기가 x진가량분의 y진가량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얘 기울기는 몇이야? 2가 되겠네. 그럼 기울기가 2인데 마사, 2를 지나니까 y는 2에 x에다 마이너스 4 넣지? 그럼 무조건 2 나온대. y는 2x 플러스 10. 그래서 넘어가면 얘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금처럼 보시면 됩니다. 확인 문제 1,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측으로 넘어가셔서 대표 문제 1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 대표 문제 1번. 자, 보세요. 다음 원이랑 접하는데 요 직선이랑 뭐 한다고 했냐면 평행한대. 평행한대. 그럼 여기서 문제. 다음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내가 설정합니다. 3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 됐죠? 왜? 평행하니까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는 똑같거든. 넘겨서 정리하면 기울기니까. 근데 뒤에 상수는 나가 모르니까 k라고 쓸게, 문자로. 그리고 정리. 원의 중심 0,0이 있어. 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를 쟀을 때 그게 반지름 몇이 되면 2가 되면 접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그렇게 되는 k값 찾자. 루트 제곱 더한값 10분의 xy 빵빵 대입하면 절대값 k. 그게 몇이다? 2다. 그럼 절대값 k는 몇이다? 2 루트 10이다. 그럼 결론. 직선의 방정식은 3x 플러스 y 플러스 2 루트 10은 0. 아니면 3x 플러스 y 빼기 2 루트 10은 0 해서 몇 개가? 2개가 되겠네요. 답입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인 거야.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대표 문제 2번으로 가보시면. 원 위에 있는 다음 점에서 마이너스 2,4라는 점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을 때 AB의 좌표 구해줘. 일단 접선을 구해야지. 그러면 x좌표, y좌표 말하면 되잖아. 그럼 원 위에 있는 다음 점에서 위에 있는 점이야? x에 마이너스 2 넣고 y에 4 넣으면 20 나오는 거 맞네? 그럼 이때 접선은 하나씩 넣을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20. 됐지? 마이너스 2 뭐 나눠줘서 x 빼기 2y 넘어가면 플러스 10은 0. 됐지? 이 친구 x축과 만나 y가 0일 때 x값 누구? 마이너스 10이네요. y축과 만나 x가 0일 때 y값 몇입니까? 5네요. 그럼 a점 좌표는 마이너스 10,0이고요. b의 좌표는 0,5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뭐. x좌표는 y좌표는 물어본 거니까. 끝! 뭐 더 심한 경우 이런 것도 얘기하겠죠?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줘 하면 뭐 마이너스 10이랑 5니까 찡! 요 넓이요? 25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 뭐. 끝입니다. 해서 여기까지 대표 유형 2번까지 우리가 같이 관찰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교재 유제 6번까지 숙제를 풀어 오시면 되고 당황하지 마시고 접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구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갖고서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제를 좀 잘 해 오세요. 그리고 오늘 프린트 하나 더 나갑니다.